안녕하세요. 피부형, 유행형 피부과 전문의 김주영 원장입니다. 여름철 덥고 습하다 보면 개기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이제 화장이 완전 번들거리고 기름종이 한 번씩 쓰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지량이 많다는 것은 개기름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모공을 넓혀서 피부를 귤껍질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과다한 피지를 반드시 잡아야 될 텐데요. 과다한 피지를 고민하신 분들은 피부과에 오면 대부분 약을 처방받거나 PDT나 PTT와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전신부작용을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더운데 이 열을 주는 레이저를 받는 것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과 레이저 없이 이 피지를 조절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요. 굉장히 의외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바로 유산균을 드시는 거예요.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2023년 최신 연구에 의하면은 25명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복용을 하게 했더니 피지가 무려 28%나 줄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량만 준 게 아니라 피지의 조성도 달라졌는데요. 이 여드름균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은 줄어들고요.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세라마이드는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어떤 환자분도 유산균을 먹었는데 피지가 딱딱해지는 피지 결석 있잖아요. 그 피지 결석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산균을 먹었는데 피지가 줄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원래 피부와 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피부 장축이라고 하는데요. 유산균을 먹으면 피지선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신호인 IGF-1과 토르라는 이런 신호가 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복용을 하실 때 12주 정도 복용을 하면 이제 피지량이 줄기 때문에 오늘부터 안 먹던 유산균 막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뭐 피부 때문에 유산균을 드신다면 결과가 있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던 유산균의 균주가 무엇이냐면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이라는 그런 균주였고요. 김치에서 유래된 유산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12주간 복용하면 약을 먹는 거와 달리 수분을 말리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산균으로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주간 이 특정 균주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화장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요즘에 노세붐 화장품 굉장히 많잖아요. 피지 조절 잘해준다는 그런 마케팅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마케팅적으로 말고 진짜 근거가 있는 피지가 조절되는 화장품이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최신 데이터에서 가장 피지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 중에서 징크, 즉 아연 화장품이 피지 조절에 대해서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를 받은 성분이었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좋은 연구 중에서도 계속 유효하고 일률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연이 피부에 발랐을 때 왜 피지를 조절할 수 있냐? 바로 두 가지의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억제를 하는데 아연이 그것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피지의 시그널을 꺼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페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 효소가 억제되면 피지가 트러블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연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3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1%의 아연 또는 징크 PCA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침 저녁 바르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4주 이상 바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근거 등급이 높은 피지 조절 화장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시면 이 개기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여드름 보톡스 또는 피지 보톡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편 영상 민감성 여드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지 보톡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피부의 레이저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먹는 약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 그러면서 홍조, 모공, 탄력, 여드름 이 4가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보톡스만으로 이 4가지의 고민을 모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피지
피지 보톡스 치료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즘에 핫한 치료이고 신기술입니다. 바로 냉동 치료, 냉각 치료인데요. 피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뜨겁게 해서 이제 열로 피지선을 파괴하는 개념이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냉각 에너지를 줘서 피부를 차갑게 해서 피지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원리가,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세포는 차가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피부를 차갑게 만들면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 피지선과 같은 세포는 죽게 되고요. 기름이 없는 정상세포들은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피지선을 말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 치료를 한 번 하게 되면 약 20% 정도 피지량이 줄고요. 4주를 치료를 하게 되면 피지가 약 90%까지 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아이스팩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피지가 잘 조절되지 않고, 병원에서 의학적인 방식으로 하는 냉각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피부를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치료자가 이제 타겟하는 그 적정 온도까지 계속 냉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풀팟이나 아니면 타겟쿨이라는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의학적 냉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이런 피지 조절을 약이나 레이저로 하는 게 좀 부담된다면, 이런 냉각 치료를 통해서 시원하게 피지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 또 레이저를 하지 않고 피지를 조절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징크 화장품 또는 아연 화장품을 4주 이상 바르는 방법, 세 번째는 피지 보톡스, 네 번째는 정밀한 냉각 치료, 이렇게 4가지로 이번 여름 모두 개기름, 피지 과다 분비 잡으시고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임신 예정이라든가 이런 피지 조절하는 약들은 성분이 세다고 해서 맞아요. 복용을 못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가능해요. 그럼 보톡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는 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임신 중만 아니라면 보톡스도 한 번 맞으면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밖에 유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회 치료로 3개월 유지는 꽤 오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임신 출산 계획이 있다면 보톡스를 미리 맞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